국제금융센터 원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연합인포맥스 최병국 사장님께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매우 시적절하고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경제의 도전과 기회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 외환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또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서 정책당국에 조기 경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고민한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인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4가지 질문에 대해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2008년 세계 경제는 마치 솥단지에 끓는 물처럼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물을 식히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 근본 원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 강화, 거시 건전성 조치, 구조 개혁 등을 해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 자체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유례 없는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호전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2018년 이후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상태는 솥단지가 다시 뜨거워지고 식혀야 할 물은 더 많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혹자는 국제금융시장이 아직까지 저금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위기의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연되고 누적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세계 각국이 다시 솥단지에 물을 붓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비관론자에 따르면 솥단지 즉 시스템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물이 넘쳐버리는 상황입니다.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낙관론자들은 시스템이 충분히 커서 아직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한 물을 담을 여유가 있고 또 근본 원인인 불씨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는 아마도 이 둘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볼 때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현재 세계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실물 부분, 두 번째 슬라이드는 금융 부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물 부분은 제조 PMI,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를 월별 레벨과 변화를 종합해서 경기 사이클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물 부분 경기는 금년 내내 불황 내지는 침체 국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회복 사이클 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어딘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FCI, 금융 여건 지수로 본 금융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내내 금융 상황은 완화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고 호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실물 경제는 아직 저점을 찍지 않은 불황 내지 침체 상태, 금융은 완화 또는 호황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좋아졌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아까 우리 최병국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물 경제와 금융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제의 하락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은 미국 다우 지수가 연일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실물 경제와 금융의 괴리를 이게 줄이는 방향이 금융시장의 하락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원인과 부정적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세계 경제는 전통 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하고도 이상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계량해 보는 것도 전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더 배드죠. 부정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아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 중국 경제 둔화 가속화 우려, 부채 버블 문제, 국제 정치 불안, 그리고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 굿, 긍정적 요인입니다. 저희가 각종 보고서, 정보 소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연구진들과 많이 토론해봤지만 이 긍정적 요인을 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정적 요인이 일어나지 않거나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G2 무역 분쟁이 1단계 또는 2단계까지 타결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양적 완화의 시작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나는 것, 독일 같은 재정 건전성 중시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급 측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이건 아니면 제조업 분야이건 혁신적인 상품이 공급되어서 경기를 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더 weird, 더 특이하거나 이상한 요인들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만성화, 그 다음에 투자 등급의 최하단의 기업들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당하는 폴론 엔젤의 증가 가능성, 그리고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거나 평탄하는 문제, 이런 현상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경제 여건은 부정적 요인과 좀 특이한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클 것 같다입니다. 현재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금년보다 높은 3.4%로 잡고 있죠. 저희가 보는 견해는 OECD와 비슷하게 금년 정도의 3%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치의 표준 편차, 그 중에서도 하방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0월에는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 경제 위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만은 최근 11월에는 세계 경제 이제 반등이 시작되나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권위 있는 경제지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된 내용이 나온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 상황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진전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아래 위로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요국의 경기 대응 정책과 시장의 반응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꺼내들고 있는 금리 인하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계속 통할 것인지, 독일 같은 국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국제적 공조가 일어날 것인지 등입니다. 정책 당국의 정책 여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리버설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Fallen Angels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현재 투자 등급 채권 중에서 절반이 투자 등급이 가장 낮은 BBB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경우에 이들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기 등급에 투자하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자금 회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도산하게 될 경우에 금융시장이 큰 폭 요동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행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큰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스트롱맨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 트럼프 대통령 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엘리자베스 워렌 등 급진적인 성향의 후보가 부각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현 존슨 총리에 이어 12월 조기 총선 이후 강경 성향의 제레미 코번 노동당 대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도 다음 달 취임해서 본격적인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브라질 등 현재 재직 중인 강경 성향의 정상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는데 국제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IMF 월드뱅크 연차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다 모이고 내노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 또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의견 교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집니다. 저도 많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저런 부정적 요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별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긴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데, 현재 국제 정치나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한 공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정 통화,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개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탈피를 위한 근본 처방은 역시 혁신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졌음을 인식하시고 자산시장의 위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기업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기조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